아직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토론 참석자 소개에 이어 충청북도 기민 균형건설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용역 총괄 책임자이신 충북연구원 최성주 박사님께서 계획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후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님의 주제로 종합토론 및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권태호 교수님의 최종 정리를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계획은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계획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참석이 어려운 점과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내용을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주실 권태호 세명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재학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 토론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기민균형건설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금연건설국장 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과 온라인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시는 권태호 세명대 교수님과 패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고영구 국동대 교수님, 김재학 청주대 교수님, 국토연구원 이순자 박사님, 산업연구원 정유선 박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륙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연구 용역을 수행하신 충북연구원 최성주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 연구진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륙첨단 산업권에 속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는 지난해 4월 공동으로 내륙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변경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년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초강력개발권 내륙첨단 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으로부터 시작된 내륙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4년 수립 이후에 권역의 여건과 이상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토를 동서와 남북, X축장으로 잇는 도로, 철도망의 구축은 전국 어디서나 최단 시간에 권역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권역은 물류 수송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적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진전과 함께 권역 내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부품, 의약품 제조 등 고부가 가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은 높은 수준의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간을 뛰어넘는 IT 기술의 발전은 생활경제권의 강력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대 완성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권역은 신수도 경제권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륙첨단 산업권은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초강력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가 맥락을 같이 하며 경북축가 대비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큰 축으로서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여건과 환경 변화는 근현대 GRDP 증가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륙첨단 산업권은 이전과 비교해 여건과 잠재력이 향상되었고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런 대내 여건과 권역의 위상 변화 등을 반영한 변경 계획안을 주민 여러분들께 공개한 자리로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내륙 첨단 산업권의 미래 모습을 첨단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성장자로 내다보고 4개 추진 전략, 8개 프로젝트, 150개 세부 사업으로 권역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권역 개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인 만큼 오늘 공청을 통해 주민 및 각계 각층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본 계획안을 통해 내륙 첨단 사업권이 미래형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서 국가 혁신 성장을 선다는 지역으로 거듭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성주 박사님 발표 전에 장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계획 발표한 전에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한 계획을 지난 2014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 및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변경 계획을 마련하고자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는 지난해 4월 공동으로 변경계획 수립에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시도 실무 간담회, 중간보고회, 자문단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권역 발전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인 만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용역 총괄 연구 책임자이신 충북연구원 최성주 박사님께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연구원의 최성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프로젝트가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몇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2011년부터 저희가 내륙 첨단 산업권 이제 기본 구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2014년 6월에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 1차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제 성안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뭐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한 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뭐 육성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뭐 AI라든가 그다음에 뭐 빅3라든가 등등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좀 급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의 어떤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당초에 저희가 이 특별법을 만들 때는 2020년을 유효 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이제 작년 연말에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은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6개 도와 긴밀한 협조 아래 그리고 국토부하고도 협조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청회 이후에 그 내륙권 그 공동발전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시도지사님들의 이제 그 어떤 그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그 제출을 하면 아마 7월, 8월 해서 아마 그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안에는 어쨌든 그 고시를 이제 저희가 받는 것을 목적으로 좀 그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그 우리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그 저 북쪽에 있는 강원도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그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6개 도가 그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6개 도 전체가 또 대상은 아니고 6개 도 중에서 25개 시군구가 우리 계획의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의 목차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계획의 개요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수립 변경 계획 수립의 이제 필요성이 좀 등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의 유효기간 개정으로 종합계획 변경이 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륙 첨단 산업권을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이제 그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요. 본 계획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기본 구상의 구체화 그리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촉진할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그 내륙 첨단 산업권이 국가 그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역 내 시도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제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어쨌든 저기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기준 연도는 2020년이었고요. 내용적 범위는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이제 사항인데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위한 공유 및 특화 자원 검토, 주요 계획 지표 및 미래상 설정, 사업의 발굴 방향 및 사업 선정 방법을 제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문별 전략과 전략별 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이들 개발 사업 간의 연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내용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그 연구 용역 및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 입안을 공동으로 저희가 한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중앙부처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결정 고시를 통해서 종합발전계획 변경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그 추진 경과 및 주요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계획은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기본 구상을 기본으로 해서 2014년 6월에 그 1차 계획이 이제 고시가 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변경 계획 2차 계획은 2020년 4월부터 저희가 수립을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자문 등을 거쳐서 이제 오늘 이제 공청회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발전 공동 협의회를 좀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계획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을 거쳐서 계획을 이제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그 내륙 첨단 산업권의 이제 발전 여건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 현황으로 산업 경제 분야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륙 첨단 산업권의 국가 GRDP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3년에는 17.4%에서 2018년에는 17.7%로 0.3%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비수도권의 GRDP 점유율은 반면에 한 마이너스 2.14%포인트 정도로 이제 하락을 좀 한 반면에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은 상승을 했다는 것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체 수입니다. 비수도권의 사업체 그 점유율, 전국 대비 이제 점유율은 2013년 52.81%에서 2018년 52.89%로 0.0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의 경우에는 0.3%포인트 정도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수의 경우에도 그 비수도권의 종사자 수 점유율은 한 0.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의 종사자 점유율은 한 0.3%포인트 상승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연구개발 그 현황입니다. 연구개발 현황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 점유율이 전국 점유율이 2013년 32.3에서 2018년 30.2%로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의 경우는 한 1.2%포인트 하락으로 하락률이 조금 작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그 내륙 첨단 산업권 6개 시도별 주력 산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그 도의 주력 산업은 그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한번 재편집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색깔로 좀 구분을 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은 스마트 ICT라든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관련된 산업, 그리고 휴양, 관광 관련되는 산업으로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ICT와 관련해서는 충북의 스마트 IT 부품이라든가 대전의 무선통신 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충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하나의 그 연관성이 깊은 산업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충북의 바이오 헬스라든가 세종의 정밀 의료, 강원의 웰리스 식품, 충남의 바이오 식품, 전북의 농생명 소재 식품 등이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어떤 그 연관성이 깊은 산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내륙 첨단 산업 권역 내에는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이 1238개가 그 있습니다만, 우리 내륙 첨단 산업권에는 476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한 3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산단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자원의 현황인데, 저희 내륙 첨단 산업권 권역 내에는 치악산, 소백산, 오락산,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등의 국립공원 등이 다수 분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호, 대청호, 괴산호 등 호수 자원들이 좀 많이 좀 분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유성온천, 초정 탄산 온천, 수안보 온천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 계획 검토입니다. 앞서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강원축 종합발전 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강원축 종합발전 계획에서는 저희 권역 내 6개의 시도를 다 포함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광주와 전남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유사한 관련성이 깊은 계획이라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강원축 종합발전 계획의 비전은 강원축 연계협력으로 포용, 혁신, 평화국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축 연결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이라든가 전라선 익산 여주 고속철도와 같은 사업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지역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방치유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바이오 헬스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이라든가 해양 헬스케어 산업 중심지 육성과 같은 사업들을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문자연 연계 국민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충청 지역 유교 문화재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성장 동력 마련이라든가 강원충 및 백두대간 공동 브랜드화, 그리고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 개발 사업과 같은 내용들이 좀 제시가 좀 되었고요. 남북 교류 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림, 스포츠 등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창출을 위해서 이런 철도 노선 등이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륙 첨단 산업권의 그 위상 및 잠재력입니다. 저희 내륙 첨단 산업권의 가장 큰 그 위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좀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위상이 좀 되겠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첨단 산업 인프라를 좀 그것과 조성이 좀 되어 있고요. 특히 가속기 중심의 국가 과학기술 거점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전 그리고 그 충북 오송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 이렇게 이제 그 가속기가 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혹은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호수 등 청정자원 중심의 국민관광지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여객 및 물류수송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망의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내륙 첨단 산업군의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유망 산업군의 특화도가 높은 성장 거점 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가속기와 중형 가속기 등의 운영으로 국가 그 과학기술 거점화가 좀 가능하다는 잠재력이 좀 있고요. 또한 권역 내 지역들을 연계하는 광역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좀 용이하다. 그리고 행정수도 중심의 메가시티화로 융복합 관광 거점 및 신수도권 경제권으로 부상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내륙 첨단 산업권의 보완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위험 분산력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내륙 첨단 산업권은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 위험 분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한 성장 한계의 극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동력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대전을 제외한 권역 내의 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 산업의 첨단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정책과 시도 간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와 정주 연구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지리적 단절성, 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SOC의 확충이 좀 필요한 것이 이제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한 그 종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전략은 국가 신산업 창출 혁신 거점 조성, 그리고 관광산업 선진화 및 지역 특화 자원을 통한 신문화 관광 창조, 인구 구조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첨단 산업과 그 융복합 기반을 마련을 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혁신 동력을 창출을 하고 첨단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연계를 활성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권역 간 권역 내 연계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좀 지원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인적 교류 확대와 정주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가 그 이번 2차 계획, 그 변경 계획에서 그 비전으로 삼은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 성장 선도 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내륙 지역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쪽을 형성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연계 발전을 지향을 한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특화된 그 첨단 산업 집적화와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을 통해 국가 신성장 발전 축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 비전에는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목표를 저희가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산업 지역,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지역, 모두가 행복한 균형 발전 지역으로 세 개의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지역 현황과 그리고 지역의 잠재력, 지역의 보완점을 근거로 저희가 추진 전략을 네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조성, 두 번째가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세 번째가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마지막 네 번째가 권역 내 연계 지역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내용을 비전 체계도 형식으로 저희가 한번 그림으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 목표, 그 추진 전략대로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이나 계획들이 이제 충실히 이행되었을 때에 내륙 첨단 산업권의 미래상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륙 첨단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성장의 중심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발전 구성입니다. 지역별 위상과 발전 잠재력, 특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제가 공간 구조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 신산업권으로 한번 좀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가속기, 소부장 특화 단지, 그리고 2차 전지, 탄소 소재 등 이러한 그 첨단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거점을 조성을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백제 역사 문화나 기호 유교 문화, 중원 문화 등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신역사 문화 관광 중심지 육성을 위한 역사 문화권을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 관광 자원과 사회 관광 자원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치유, 휴양 중심의 의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육성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 치유권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사업의 그 선정 방향입니다. 첫 번째가 주요 산업 및 관광 거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선정 방향으로 좀 삼았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제시를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발 사업의 선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수립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반영할 사업과 반영하지 않을 사업들을 저희가 좀 나누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평가 항목을 고려해서 사업을 좀 또 선정을 했습니다. 기존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 반영 그리고 세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인 사업 검토 및 선정을 좀 하였습니다.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사업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선정 단계를 재설정한 후에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기존 사업과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정을 하였고 지방연구원에서 이제 평가 조정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개발 사업의 선정 단계입니다. 먼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정책적인 취지라든가 근본 수립하고 있는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과의 부합성을 검토를 해서 한 이후에 입지 적합성을 저희가 검토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토지 이용상 제약 및 개발 부적합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이나 현실성, 구체성 등을 파악을 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진 가능성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여부라든가 사업의 공익성 또는 친환경성 등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개발 사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은 크게 이제 프로젝트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의 3단계 이제 구조로 저희가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해당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위 범주의 사업이고요. 단위 사업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혹은 유사한 형태 또는 연계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세부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 시 기준이 되는 최하위 범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권역 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연계 전략 사업은 시도 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별 발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그 발전 방향은 국가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지는 혁신 거점, 그리고 그 가속기 중심의 동아시아 과학기술 및 산업화 비즈니스 거점 육성,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균형 발전의 혁신 동력 창출을 저희가 발전 방향으로 삼았고요.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미래형 신산업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혁신 인프라 고도화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뭐 대전, 세종 등등 해가지고 총 저희가 41건의 사업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연계 전략, 핵심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사업들은 이제 세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1건의 사업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들을 그 지도 위에다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주로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중앙에 우리 그 권역의 한 중앙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좀 입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인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발전 방향은 바이오 IT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그리고 복합 의료 산업 인프라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융복합 농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에서는 총 사업이 한 28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들의 주요 사업들의 그 공간적 분포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략은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입니다. 발전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첨단 관광산업 육성과 넥스트 노멀 시대의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 쉼터 조성을 주요한 발전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산업 선진화 및 생태 힐링 공간 창조를 통한 관광 거점 조성, 그리고 지역 특화 자원을 통한 문화관광 혁신 성장 도모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3 부분의 사업 수는 가장 많은 56개의 사업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권역 내 연계 지역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략 4에서는 그 주요 발전 방향은 전국을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의 개선으로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접근성이 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축 개발에 따른 권역 간 그리고 권역 내 연계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 지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발전 방향으로 설정을 하여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이라든가 SOC 연계 복합 개발과 같은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저희가 좀 제시를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25개의 사업들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25개의 사업들은 연계 전략 사업들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들은 모두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대 추진 전략별 이제 프로젝트와 단위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략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에서 3개까지를 저희가 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에 그 프로젝트가 3개로 가장 많고 전략 네 번째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전략에서는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 그리고 사람 중심 혁신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 같이 2개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전략 두 번째에서는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복합 의료 산업 인프라 확충, 첨단 융복합 농업 육성과 같은 3개의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략 세 번째에서는 생태 힐링 관광 거점 조성, 지역 특화 자원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와 같은 2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마지막 그 전략 네 번째에서는 광해 교통 연계망 확충과 같은 프로젝트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계획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 이제 150개입니다. 전략 4개별 사업 수를 합치면 150개인데 150개 중에서 이제 핵심 사업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11개이고 연계 전략 사업들이 12개, 세부 사업이 127개입니다. 그 127개에서는 신규 사업이 126개이고요. 그리고 기존 계획에서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이제 반영한 사업이 이제 1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략별 발전 계획입니다. 전략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가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프로젝트 첫 번째 전략에서는 첫 번째 전략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러한 그 단위 사업과 이러한 세부 사업들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두 번째에서도 단위 사업 밑에 또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그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젝트들도 유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재정 투자 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정 투자의 가장 큰 그 방향으로는 국가 지방 간의 재정 연계를 통한 그 지방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저희가 그 기본 방향으로 좀 삼았고요. 그 중에서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에 입각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좀 하였고요. 급격한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지방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좀 주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자 다음은 그 전략별 투자 계획 그리고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입니다. 저희가 4개 전략별로 사업비를 저희가 합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전략이 한 6조 9,632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저희가 13조 7,859억 원인데 2026년 이후에 아마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그 투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조 7,859억인데 국비가 한 6조 7,178억 그리고 지방비가 한 3조 3,477억 그리고 민자가 3조 7,20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재원 조달 방향의 가장 큰 그 원칙은 그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투자 비용 조달에 있어서 민간 투자 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별 유치 전략 및 유치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운영을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등 재원 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좀 필요가 있고요. 연차별로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조기 투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 기본 인프라 사업비 산정은 기계획적인 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하고요.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및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 투입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지방비 등의 투자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확보 방안으로는 사업별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비 확보 방안으로서는 투자 사업의 적기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를 재설계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 자본 확보 방안으로는 그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 유수의 기업 유치 전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확대와 BTL, 제3섹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추진 방향 및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민간 참여에 유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그
지자체 간 연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위해 현행 단일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별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이라든가 민간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계 협력 및 사업 평가 관리 체계입니다. 내륙첨단 산업권 발전 공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 간의 어떤 그 다양한 협의 그리고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발전 공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광역 기초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고 또 그 광역 기초 연계 협력 TF 등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정량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저희가 한 13조 7천억 정도의 사업이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생산 유발 효과는 한 27조 8,600억에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11조 5,389억 정도,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한 15만 8,6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에 저희가 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이제 제출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이제 아마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관계부처 협의, 국토부에서 각 부처로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좀 할 계획이고, 그리고 협의 이후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저희가 그 심의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발전구역 지정 고시가 이제 되는 것으로 계획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이상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그 모두의 소개받은 세명작의 권태호입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회자가 앞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 토론자분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보면 토론에 40분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플로어에서 의견을 받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계획을 좀 감안해서 지정 토론자 한 분당 한 8분에서 9분 정도 이렇게 쓰시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토론자들께서 한 8분에서 9분 정도 시간을 쓰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나중에 몇 분 조금 의견을 좀 고견을 주시고요. 시간 계획상 지정 토론자 한 분이 말씀하시고 나서 연구 책임자께서 굳이 뭐 답변을 하시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책임자의 답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폐회 전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듣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 10분 동안에 우리 혹시 국장님, 이혜성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사 진행 순서에 적혀 있는 대로 먼저 우리 극동대학교의 고영구 교수님께서 코멘트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극동대학의 고영구입니다. 동서남 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에 보면은 권역을 크게 이제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여기도 이제 일종의 이제 큰 범위의 광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적 범위가 되는 것 같고요. 차원이죠. 지리산이 막혀서 차량들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계획 충분한데 계획상에서 program하고 이제 아까 더 지원까지 되는 거기서 하는
지역 간의 서로 연대와 협력의 틀을 가져가는 연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서구분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의 기조가 계속 또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 위기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있겠죠. 로봇,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기술과 관련해서 뭐 수소를 하든지 뭐 전기자동차를 하든지 뭐 다른 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충분한 고려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추진 체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 보면 이런 초방역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국토부의 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치라는 지역에 인심 쓰듯이 합니다. 인심 쓰듯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역에서의 추진 체계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뭐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PF 구성하고 저는 이런 방식도 아주 의미 있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으면 타원 표준 요청도 안 할 거예요.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면 모르겠다. 그런 의지를 앞에는 해주고 싶겠다. 그런 의지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동의하겠습니다. 준비자의 김재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그 변경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6개 시도의 비전이나 목표, 추진 전략, 과제, 그리고 이제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된 이런 종합 계획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간 구조와 추진 전략, 그리고 사업들, 협력 체계 구축, 관리 체계, 이게 중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변경안에서 번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미래 신산업권이나 역사문화권, 생태치유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구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종합계획에서 공간을 이렇게 나눠야 하는 측면, 이것은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네 개의 전략에서 이 전략에서 제시된 이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과연 구분된 이런 공간 내에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간을 구분하기보다는 6개 시도의 어떤 중점 분야 이것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후에 4개의 추진 전략을 이렇게 다뤄가는 형태, 이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한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하드웨어 기반의 사업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4가지 추진 전략 사업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번 변경안에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첨단 산업 개발에 필요한 우리 빅데이터망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첨단 산업 개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역 내의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도시 환경 개선에 우리가 대응하는 어떤 정주 여건 마련, 이 사업들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스마트 시티 조성 이런 사업들이 좀 강화가 되고 이렇게 좀 실현이 시켜줘서 이번 그 내륙 첨단 산업권 이 변경안 이것이요 하나의 큰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업무와 그 휴식, 여행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워케이션 이런 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워케이션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이쪽 지역으로 좀 유입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 고영구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은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사업 성과 어떤 추적이라든가 관리 체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한번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부나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체계 이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6개 이제 시도가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데 6개 시도의 비전,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갈등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분명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글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이 6개 시도의 어떤 이런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이 공모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 사업이 있으면 6개 시도 간의 어떤 유치 경쟁 이런 것들이 또 심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합 모델 구축 이게 아주 절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나 어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이 또한 반드시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그 산업에 우리가 주력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비용, 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발표자를 보니까 약 13조 8천억 원 중에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만큼 민자 유치 이것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방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로 민간 기업이 정말 매력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울러서 이번 그 변경 계획에 포함된 이 추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추진 사업들을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발표 내용 자료에서도 보면 기존에 미추진된 사업이 86건, 전체 사업 중에 한 66%를 차지해요. 그 중에서 7개 사업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기존 사업들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전부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분석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나 어떤 계획, 실현 가능성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걸러낸 겁니다. 아주 좀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이번 변경 계획에 포함된 추진 사업들 이거는 과연 10년 이내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거 한번 다시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실 때 재정의 어떤 확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우리 글로벌 이슈, 정책 그리고 어떤 트렌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전공이 관광 분야인데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 사업에 주로 이렇게 망라된 것들,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다수의 사업들이 각 시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역 간에 어떤 연계되거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제 관광은요 단일 산업이 아닌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타 산업과 연계될 때 어떤 효과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관광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첨단 농업을 주력화한다면서 농촌 관광 사업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나 헬스, 바이오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면은요 의료나 헬스 관광 그리고 기술 혁신, 디지털 기반의 어떤 플랫폼 사업들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한다고 하면은 스마트 관광 사업들 이런 것들이 더 보여줘야 할 거로 봅니다. 이번에 또 마이스 산업 이제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컨벤션, 어떤 전시 이런 관광 사업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네. 문화관광 사업들 그런데 다수가 이렇게 문화관광 사업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을 문화관광 거점 확충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주셨는데요. 첨단 산업을 다루면서 문화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보다는요, 저는요, 제안하는데 산업관광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관광은 이번에 우리 첨단 산업에서 중시하는 농업이나 제조업, 어떤 그 의료 헬스 산업, 바이오 산업, 기술 정보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함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산업관광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명칭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서를 너무 자세하게 보시고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짧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변경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 책임자께서 조금 신경 써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진행 토론자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우리 이순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이순자입니다. 예, 먼저 일단 6개 시도의 25개 지자체가 관련된 계획입니다. 굉장히 초광역 계획이고, 사실은 저도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고, 이런 초광역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해관계가 시도마다 다르고, 25개 지자체가 다르고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연구진들이, 최성주 박사님을 비롯해서 각 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이 돼요. 공동 작업하신 그 과정들이.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과정이라기보다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고 이게 최종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종 계획서가 좀 잘 마무리돼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계획 수립 목적에서부터 이제 지역 연계 협력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안내륙특별법의 본 취지도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연계 전략 사업들을 제시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분해 놓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연계 협력, 그러니까 연계 전략 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산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해가지고 요것들이 지역 간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산업이다. 바이오 산업도 추구하는 지역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거점이 있을 거고 또 부거점이 있을 거고 또 연계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내륙첨단 산업권 밖에 있는 전국구로 해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그 속에서 내륙첨단 산업권이 갖는 그 거점 지역들이 갖는 어떤 경쟁력이 뭔지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벨트화가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게 뭐 도면이든 뭐든 또 공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조금만 더 구체화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사업들은 아니고요. 연계 전략 사업에 한해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화 시켜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계 전략 사업 중에서도 지금 계획명 자체가 내륙 첨단 산업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내륙 첨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감발전 구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감발전 구상이 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이게 저도 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2030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강원도 쪽을 보다가 이거 매치가 살짝 좀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했는데 저도 그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그림이 위에 이제 원주나 뭐 이런 쪽이
뭐 생태 치유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또 여기 저희 텍스트 안에는 또 원주가 미래 신산업권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이제 연구진들이 조금 더 이 그림 사실은 공간 발전 구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계획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또 접하는 게 공간 발전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름이 뭐든 간에 이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시킬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아우를지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한번 모이셔서 이 부분만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매치를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 두 가지고요. 하나는 질문 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획 지표를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근데 뭐 1인당 도로 연장도 있고 도로 연장도 있고 고속도로 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도로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나 뭐 이렇게 조금 셀렉트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전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있고 첨단 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내륙 첨단 산업권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니까 이제 11대 핵심 사업이 있고 또 연계 전략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건들 수 있으실지 없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합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살짝 했어요. 이건 이제 연구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핵심 사업을 보면은 내륙 첨단 산업권인데 매치가 살짝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핵심 사업이 각 시도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얹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치유 힐링이라든가 뭐 역사문화 플랫폼이라든가 특화거리 이제 전북에서 오셨을 텐데 여기 전주 부성 보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핵심 사업에 포함되기가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살짝 좀 들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이 계획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에 맞는 핵심 사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거라면 핵심 사업하고 연계 전략 사업하고 조금 이제 같이 조금 통합해가지고 조금 꾸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이거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이 사업명이나 아니면 그 옆에 지역을 함께 좀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어디에 이제 어느 지역의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이제 좀 추가 드리자 그러면은 계획 지표 부분에 최근에는 사실은 인프라 부분이 옛날에는 이제 인프라 부분, 뭐 도로, 연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지표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해봐 주시면 좋지, 검토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정윤선입니다. 요 전 1차 계획을 수립한 게 저희 산업연구원의 국토균형발전연구센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저희가 이걸 수립하면서요. 너무나 이질적인 5개 시도에 뜻을 담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고생하셨을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의만큼 한 4가지 정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전 여건을 분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는 사업 대상 지역이 충남북, 세종, 대전, 전북, 강원 6개 시도가 있습니다. 6개 시도에는 각각 국가에서 받은 법정 계획, 시도 종합 발전 계획이 있고요. 또
또 국가발전계획이긴 한 그 강호축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법정 계획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발표만 하셨는지 경리 넣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강호축 종합발전계획만 지금 발전 요건으로 불서가 하셨다. 근데 아시다시피 강호축 발전 종합계획은 기존의 그 경북축 중심의 산업발전계획에 반해서 반대적으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개 시도의 뜻을 다 아우르기는 어려운 법정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최소한 내륙 첨단 산업군 계획은 강호축 종합발전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6개 시도의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국토 종합발전계획도 아울러 살펴봐야 된다.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더 연계한다면 최근의 트렌드인 그 초강학변 협력 사업이라든지 시도 간의 그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도 담아야지 이게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향후 그 실천 가능한 이게 내륙 첨단 산업권 사업이 되는데 그냥 강호축 종합발전망 계획만 담았다. 즉 일부만 담았다. 좀 아쉽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야,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업들이 도대체 왜 내륙 첨단권 사업에서 해야지 각 시도가 하면 충분히 할 건데, 즉 하고 싶은 거 메뉴판식으로 쭉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업에 거버넌스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연계협력 사업은 주가 되는 시도는 이 사업의 어디이고 그 시도와 어떤 시도가 뭐 때문에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 돼야 이게 시도 사업과 차별화돼서 광역화되어서 효과가 더 좋은 사업이 되는데 그런 연계협력 거버넌스라든지 사업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첨단 산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전 신동 등곡 쪽에 국제화학 리스트에 중형 가속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과학연구원도 있고요. 또 천안 아산 저 오송이나 익산에 또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들 간에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게 없는 지역은 어떻게 써야 될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굉장히 최첨단을 걷는 이런 시설이 내륙 첨단 산업권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산업 지표가 되어 있는 오송이나 천안 아산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들어가줘야 첨단 산업 계획이 아닐까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지적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권역을 3개로 나눠 놓으셨는데요. 이미 권역은 여기는 내륙 첨단 산업권으로 이미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다시 3개로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나눴다면 어떤 기준인지 좀 약간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사 문화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주, 부여, 농산, 익산 이쪽은 백제 문화권 맞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고요. 역사 문화도 많이 돼 있고 기존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그럼 금산이 역사 문화권입니까? 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저쪽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는 생태치유권하고 더 맞거든요. 근데 지리상 이쪽에 묻어 있다고 같이 묶어버리는 게 금산이 동의했을지, 동의했다면 알고 동의한 건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현재 여기 충북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충남연구원이나 혹시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 와 계신가요? 와 계신가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계획을 만드는 거라면 충북연구원 혼자 독자적으로 이 발표할 게 아니라 같이 사업한 연구원의 책임자 정도는 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셨나요? 네, 예,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됐을까? 그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예. 세 번째가 이제 공간 발전 구상을 왜 3개 나누는지 이게 왜 서로 효과된 건지 협의가 된 건지 여쭤보는 건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 문제들인데요. 지금 전략사업 38페이지에 전략 1사업 보면은 바이오 소재 국산화 허브 단지 사업 충남 사업인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전략 1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전략 2가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거든요. 근데 요 소제목은 분명히 바이오 소재 국산화 허브 단지 구축이라면 당연히 바이오 산업 서브에 있는 사업인데 왜 전략 2에 있지 않고 전략 1로 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비슷한 게 전략 4의 SOC 연계 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 공주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 1, 2, 3, 4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다. 그래서 이름은 분명히 전략 사업하고 똑같은데 밑에 있는 세부 사업은 또 다른 데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어레인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은 하고 싶은 사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야 될 것 같다.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걸 쭉 넣어놓고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연계협력 사업으로 하고 공통성이 좀 떨어지는 건 그냥 독자적인 사업을 했다 그러면 시도 종합계획 있는 사업을 재판하는 것밖에 안 되고 예산 받기도 어렵고 또 사업 시행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6개 시도는 산업 기반이나 지역의 성격이 워낙 달라서요. 이게 연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계가 되는 게 한두 개는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좀 텐저블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론 법정 개혁으로 땅땅땅 하고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존 사업들하고 중복되거나 시도 간의 연계가 안 돼서 예산을 못 받으면 시행력이 떨어질 텐데 그 점 다시 한번 좀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지정 토론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죠? 이제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조금 바라보기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안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분도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요. 지금부터 한 10여 분 동안 플로어에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뜻인가요? 말씀이 없으신 것은. 네, 시작하시죠. 네, 충남도청 서윤석입니다. 예, 토론자분들 좋은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 자료 30쪽하고 46쪽에 보면은 30쪽에 그 내륙첨단 산업권의 미래사항을 제시를 했고 그 맨 밑에 보면은 강우측 개발에 따른 권역간 및 권역 내 연계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쪽에 그 강우측에 대한 내용은 관련 계획 검토 앞쪽 부분에서도 강우측 그 종합발전 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하면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내륙첨단 산업권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륙첨단 산업권 개발에 따른 권역 간 권역 내 연계협력 강화 규류 확대 이렇게 좀 변경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46페이지에도 전략 4의 발전 방향에도 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사회자 역할을 맡은 김에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공청회 하면 거의 끝난 상황인데도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핵심 가치를 지금 여기서 혁신성장, 연계협력, 지속가능성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세팅을 연구진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 핵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중부 내륙권이 다른 시군하고 연계 협력해서 강력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광역권 계획이 특징을 갖는 것은 연계 협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이 자기들 하고 싶은 사업만 각 제작진으로 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군 간에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아지고 이게 결국적인 재정적인 중복이나 유사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합적인 효율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계 협력을 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연계 협력 이쪽이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 연계 협력을 먼저 갖다 놓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앞에 우리 고인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제 흔히 장기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계속적으로 5% 7%의 성장을 유지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지고지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꾸 코로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 성장을 앞에 이렇게 두기보다는 저는 연계 협력을 앞에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가치에 관련된 것이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코어 밸류 핵심 성장, 핵심 가치 그럴 때는 되게 복합어를 쓰지 않습니다. 혁신을 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연계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이것은 가치로서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혁신이면 혁신이고 이런 것 아닌가. 연계 협력도 그냥 협력이면 협력의 가치인 것이지 이것을 굳이 복합 명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감히 한마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전략별 발전 계획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공간 권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그런데요. 생태체육권, 미래신산업권, 역사문화권 이렇게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진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수많은 사업들을 이 권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권역을 가지고 한번 재분류를, 그룹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투자비는 그러면 3개 권역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에 어느 분 말씀처럼 이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유사한 사업들을.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역시 결국에는 사업 추진의 추동력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도 앞에서 우리 고영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실 국토부 기획단에서 다 해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서 어떤 사업이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꼭 좀 이렇게 한 번씩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냥 의견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러면 지금 3시 27분인데요. 3분이 남았습니다. 연구 책임을 하신 우리 최성지 박사님 께서 뭐 답변이라고 해도 좋고 의견이라고 해도 좋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을 3분이나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거 중심으로 몇 가지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영구 교수님이 정말 좀 뼈아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이 지금 이제 한 15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지난 1차 계획은 한 131개였습니다. 그 131개인데 그거보다 한 20% 정도 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실질적인 조류가 저성장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과잉이나 뭐 과다 개발이라는 거 비판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그 사업들이 이 동서내 남해안권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뭐 재정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 저희가 내륙 첨단 산업권의 이런 비전이나 목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사업들도 있고, 지자체의 재정 사업을 할 것도 있고, 민간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내륙권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계획하고는 좀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인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고민은 고민인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체계가 사실은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진 체계가 사실은 좀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기획단이 이제 해체가 되고 이 업무가 이제 국토부의 지역 정책과로 다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었는데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지역 정책과에서는 이런 유사한 계획들을 많이 이제 했었기 때문에 뭐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틀에 맞춰 가지고 또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1차 계획보다는 저희가 이제 추진 성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1차 계획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런 그 추진 체계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학 교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공간 구분, 그 권역 구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은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 법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지침 같은 것으로 저희가 그 목차까지도 거의 다 짜져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또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요 그 고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두대간이나 해안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공통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어떤 기능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집적을 시키고 이제 하는 것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내륙 첨단 산업권은 사실 그 말은 뭐 내륙 첨단 산업권이라고 했습니다만 첨단 산업이 발전 안 된 뭐 그런 시군구도 들어가 있고요. 공간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공통의 어떤 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개의 권역을 했습니다만 또 자세히 보면 또 뭐 정읍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첨단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표시가 좀 그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연구진에서 좀 고민을 더 해서 마지막 제출하기 전까지 한번 고민을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순자 그 박사님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오늘 공청회 때 나눠드린 거는 저희가 그 본보고서의 내용들을 많이 좀 요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저희 그 계획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첨단 산업만 가지고도 저희가 종사자 주 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고라든가 일부 내용에선 그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좀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사업하고 연계 전략 사업을 한번 합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핵심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핵심 사업과 연계 전략 사업을 한번 다시 나누어 본 겁니다. 나누어 본 건데 지금 또 이게 좀 모양새가 조금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이것도 저희가 시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합치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윤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그 법정 계획 검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0여 개 정도의 그 관련 계획들을 다 검토를 했고요. 다 검토를 해서 보고서에는 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단 오늘 그 발표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사한 이제 계획에 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언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저희도 그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인데 이 주관 부처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이거든요. 산업부 중심의 어떤 그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산업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산업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좀 엉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내륙 첨단 산업 권역이라는 거에 좀 그 공간적인 그 범위에 저희가 일단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권태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서 핵심 가치 뭐 순서는 사실 이제 별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근데 순서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고 복합명사는 저 지향을 하는 것으로 한번 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거의 질문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그 충남연구원이나 대전 쪽에 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 그랬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굉장히 큰 계획을 아주 경마지로를 아끼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최성주 박사님한테 큰 박수를 한번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권태호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시도민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내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하고 잘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